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월 20일 매드팩토 영상을 주주분들과 주린이 분들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큰 거래량을 3일째 대량 거래량과 동반을 하면서 10만원을 지지를 하면서 12만원대까지 20%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의 돌파를 기대감에 크게 가졌다가 1월 초에 12월 말부터죠. 블럭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루머가 등장을 했었죠. 머크사의 현재 미국의 머크사가 아닌 독일의 머크이었던 것이 그것이 이날 정도의 이유도 없이 주가가 흐르면서 이날에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었죠. 루머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잠시 반등을 보이다가 이렇게 다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21선이 흘러내리면서 이곳에 반등을 하면서 85,000원, 9만원에 안착하듯 하더니 이와 같이 다시금 하락이 등장해서 지난 금요일에는 거래량 동반까지 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온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매출 영원히 지속되고 벡토서팁의 라이선스 아웃의 관건이 있다라고 했고요. 지난해 분기 매출을 하면서 매출 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2월 조정장에서는 매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드팩토의 주가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아이러니하게 반대의 경향, 자기 멋대로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매드팩토가 매출이 없이 임상개발비 투입이 늘면서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임상에 필요한 전문 개발 인력 충원으로 해당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첫 매출 발생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2월 17일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매드팩토는 지난해 잠정 실적으로 영업 손실이 278억 원, 당기 순손실이 254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도에는 영업손실이 132억 원, 당기 순손실은 135억 원 대비 2배 이상을 악화된 모습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난해에는 더욱 악화되었는가? 지난해 분기별 실적 추세를 살펴보면 3분기와 4분기에 특히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4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2019년 4분기에는 24억 원의 손실, 2020년 4분기에는 80억 원, 4배 정도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 손실은 2019년에 32억 원, 지난해에는 90억 원,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있었다. 이처럼 하반기 적자폭이 커진 것은 임상 재료 관련 1년치 비용이 3분기에 한꺼번에 인식됐기 때문이고 매드팩토는 벡토서팁 임상 시료를 인도에서 생산해서 들여오고 있다. 그동안 MSD로부터 무상으로 약물을 공급받아 진행하던 임상 외에 별도로 진행 중인 임상이 본격화되면서 임상 시료 생산 비용이 연구 개발비로 잡혔기 때문에 하반기의 적자폭이 더 커졌다라고 회사는 밝혔고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임상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소리로 보이고, 또 지난해 8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인 벡토서팁과 키트로다의 국내 임상 이상이 식약처 IND 승인을 받고 지난해 12월에 투약이 개시되면서 개발 비용이 늘어난 측면도 또한 있다.
펙토서팁은 메드팩토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이며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해 6월 학회에서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최근 임상에 필요한 연구 인력,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이 늘면서 수반된 비용 증가도 비용 증가도 그대로 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메드팩토 관계자는 임상 개수가 늘면서 담당 전문의,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전문 인력 충원이 늘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이 마무리되면 기술 이전할 계획으로 임상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적자폭이 3배, 4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했고 이 같은 비용 증가 구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메드팩토는 11건의 임상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2회 이상 중간 단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 임상 상황으로 봐서는 시기가 좀 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기술 이전을 위한 막바지 비용 투입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최근에 1,000억 원 자금을 조달한 건 역시 관련 임상 개발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또 메드팩토의 첫 매출이 개시되는 시점은 펙토서팁의 글로벌 기술 이전과 맞물려 있다. 기술 이전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것은 지난해에는 올해 정도 또 상반기로 언급했다가 6월 또 연기됐다가 이 상황에서는 또 더벨의 기사인데요. 저는 기사를 할 적에 고지그대로보다는 회사에 꼭 확인을 하는 상황인데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내다보고 있다. 회사 측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 위한 변리사와 변호사도 충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다음으로 매출 확보가 예상되는 분야는 3중 음성 유방암 진단 키트와 항체 치료제다. 메드팩토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서모피셔와 함께 3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빠르면 내후년 초에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메드팩토 관계자는 임상 비용은 현재 기조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 이전이 진행되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해에도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23일에서 25일 3일간을 하면서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상당한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데요. 이 부분만큼은 저는 자신감 또는 주주 친화적인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로서는 국내 주요 기관 투자가들의 대상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은 맨투맨 식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프리젠테이션의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후원 기간은 신한금융투자다. 이렇게 23일이면 월요일부터 아닌가요? 20일이 토요일, 21일 보게 되면은 23일이면은 화요일부터 IR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주가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되면 하락을 해서 현재 종가가 72,500원 이렇게 전에 전저점 부근에서 저는 하락을 해서 조금 추매를 또 했는데요. 요때는 요때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는 추매를 하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매를 하고자 한다면 전저점 지지라든지 이동평균선이 모아진다든지 이렇게 매수의 원칙이 있는데요. 아직은 하방으로 모든
모든 이동평균선이나 심리들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관망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전환사체의 발행 부분이죠. 다른 것보다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당시에 1월 15일 날을 이렇게 납입을 할 적에는 그 전환가액이 10만원대였었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와서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 가격일, 따라서 1월 15일 날이 납입 완료가 되기 때문에 3개월 뒤인 4월 15일 최저의 리픽싱 가격 재조정은 71,50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가격은 갱신할 것으로 보니까 이 가격 밑으로 가게 되면은 12의 전환은 가격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7만원 이하라든지 이 부분에서 가격 하방 경직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줄면서 이제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한 모습, 최소한 매도세가 머무르는, 매도세가 멈춰지는 그 시점에서 저는 매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봉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전저점 자리에서 위치해서는 저는 추가 매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하방으로 더 열렸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하면서 하방 경직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상태에 놓여 있고요. 루머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현재는 줄줄 흐르는 모습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모든 주주분들께서는 특히나 12만원대라든지 그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 11만에서 잡으신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부터 대략 40% 이상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시간은 조금 더 이렇게 수급이 움츠러든 상황에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회에서 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빠른 전 가격을 회복하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큰 기업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썰리버리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10,000원 이하에서 가격을 형성을 하면서 이와 같이 몇 개월 만에 이와 같은 모습도 보였죠. 한 달 만에 4배가 상승을 하고 다시금 6개월 이상을 다시 50% 이하로 55%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2019년 8월 정도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잠시 한번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것이 2019년의 8월의 모습, 고점 대비 55%의 하락을 보이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렇게 20만원을 하고 현재는 15만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보이는 부분이죠.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믿고 저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짧은 시각 또는 장기적으로 또 보셨더라도 손실폭이 크긴 분들은 상당한 심통한 마음 또는 손절한 상황이 많으실 부분인데요.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도팩트의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드팩트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요걸 조금 내려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최근에 한 5거래일 7, 8거래일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그렇게 큰 매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본디 많은 물량이 없는 거로 투신에서만 지난 금요일 35,000주를 팔았고 이 기관의 물량보다는 외국인의 물량이 큰 폭으로 매도한 상황은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매드팩토에 있어서 현재 6.6% 134만 5천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매도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가장 높이 있을 적에 8% 정도, 조금 더 볼까요? 가장 높이 했을 적에 8.8%, 8.8%, 현재는 6.6, 그러면 2.2%를 줄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외국인의 포지션도 수급 상황도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방 경직의 자리 거래량과 함께 지켜보면서 학회에서의 의미 있는 발표라든지 4월 그리고 6월 정도를 다시 한번 빠른 기간 내에서는 그 정도를 지켜보면서 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나. 현재는 우하향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우하향으로 가격 조정이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에서 멈출지는 대략 예상을 했다 보면은 7만원 정도, 그 근거는 바로 리픽싱 가격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밑에서는 누군가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생각은 가지고 있고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으로 저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힘드신 부분들이 많고 가격 조정이 나와서 침통한 마음인데요.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힘내시기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